기록했습니다. 오늘은 핵무장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유튜브나 또 언론 기록을 통해서 북핵 위협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핵무기를 활용을 해서 적화 통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하다 할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것이 핵무장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저렇게 많은데 그거 하나 못 만들겠느냐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6개월만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핵무기를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핵무장론이 돼도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할 의사가 전혀 없고 그걸로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균형을 통해서 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되는 겁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핵무기에 대응해서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가 자체 핵무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련이 유럽에 대해서 분명한 위협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국경 분쟁이 있었습니다만 핵무기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란,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이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균형을 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말로만 핵무장하자 그러면서 그리고 핵무장하는데 미국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허송세월을 해왔습니다. 또 일부 인사들이 국내에서나 또는 미국까지 가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핵무장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음만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였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고 저렇게 어렵습니다. 최소 수년 동안 북한이 겪은 엄중한 국제적 제재를 각오할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극단의 최후의 어쩔 수 없을 때만 취할 수 있는 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핵무장을 포함한 한반도 핵균형에 관한 논문을 2개를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한반도 핵균형에 대한 탐색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통일 전략에 게재했습니다. 이 논문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네이버에 논문 제목을 치시거나 아니면 미나차 57 블로그를 찾아 들어가시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주요 내용은 핵균형을 위해서 핵무기 자체 개발, 핵무기 개발 잠재 확보, 미 핵무기 한반도 전진 배치, 미 핵무기 일본 전진 배치, 미 핵잠수함 동해 상시 배치 등의 5가지 대안을 열거하고 이것을 평가를 해서 결론으로서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은 미 핵잠수함을 동해 상시 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맺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 핵균형과 한일 안보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한일 군사 문화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핵무장을 포함하는 핵균형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 역시 제가 미나차 57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두었으니까 확인하면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핵균형을 자체적으로 균형을 잡는 내적 균형과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는 외적 균형, 이 개념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한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한국이 핵무장을 하고자 한다면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사항으로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자력급으로 26,000kg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주무기급 2,500kg의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또 대전에 있는 하나로 영구형 원자로에서도 플루토늄 239를 매년 11kg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대전에 있는 하나로 영구형 원자로에서는 플루토늄을 만들 수가 있겠지만 이걸로는 부족하고요. 그렇다면 본격적 핵무장을 위해서는 우레늄 농축시설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물리적으로 4 내지 6개월이 소요되고요. 다른 국가 반대할 경우 설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6개월 내지 1년 6개월이면 우리가 결심한 이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비현실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 제재와 국제 압박 상황 속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시험한 후에 확실한 그 신뢰성을 갖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실제 북한의 사례를 보시면 핵무기 만드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핵무장 능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솥은 있는데 쌀이 없다. 쌀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농축이나 플루토늄 제철을 하지 않는 한 쌀이 없고 쌀이 없으면 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일본의 핵무기 생산 능력을 한번 볼까요? 한국에 비해서 제반 여건이 매우 양호합니다.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리나라 농축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점이죠. 그래서 일본은 현재 플루토늄을 45.7톤, 50톤 가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9톤이 일본 내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8년 기준이니까 현재 이보다 더욱더 늘어났겠죠. 그리고 일본이 명실공히 세계 3대 원자력 에너지 강국으로 평가되고 있고 따라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공식적으로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잠재적 더 나아가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수준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겠습니까? 일본은 핵연료가 있고 우리는 핵연료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쌀이 있고 우리는 쌀이 없는 겁니다. 쌀만 있으면 어떻게든 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밥솥이 있어도 밥을 못 만드는 거죠. 일부에서는 NPT 탈퇴도 간단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NPT 조항을 보면 극단적 상황에서 탈퇴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제10조인데요. 국가의 최고 이익을 위험하게 만드는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면 3개월 전 통보로 탈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북한이 그렇게 했죠. 탈퇴를 통보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그 국가가 주장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 평가가 그렇지 않은데 탈퇴했다 이렇게 되면은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핵무기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탈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라크는 왜 핵무기 개발을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또 이란은 왜 저렇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무장은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할 중대한 사항임을 유념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절대로 단박약을 찾는 그런 심리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북핵 대응은 하나도 안 하고 야 핵무기만 만들면 돼. 병을 치료하는 다른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약 하나 딱 먹으면 돼. 침 한 방 딱 먹으면 돼.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원자력 발전소가 많고 원자력 관련 기술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금방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만을 앞세우는 무분별한 핵무장론이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불가피해서 핵무장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핵무장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핵무장에 관한 현실 또 필요시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감대 하에서 국민 각자가 차분한 노력을 통해서 핵무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고 우리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가 노력해서 불로소득으로 핵무기를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실질적인 과제로서 핵무장 소요시간 개념을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심한 후부터 핵무기를 실제 가질 때까지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북핵 위협 상황에 맞춰서 핵무장 소요 시간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우리 능력을 구비해 나갔다는 겁니다. 1년, 6개월, 3개월, 1개월 정도로 목표를 선정해두고 북핵 위협 상황에 따라서 그 목표치를 결정을 하는 거죠. 북핵 상황 위급해지면 그 핵무장 소요 시간을 당기는 겁니다. 만약에 1개월 내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1개월 만에 만들 수 있는 준비를 사전에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 한 개 제조에 필요한 연료만을 확보하는 시간이니까 핵무장 소요 시간은 더 걸리겠죠. 다시 말하면 쌀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브레이크아웃 타임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핵무장 소요 시간은 밥을 다 짓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현재 핵무장 소요 시간이 얼마나 이걸 냉정하게 평가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현재 만약에 결심을 하면 우리나라는 뭐 2년, 3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현실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식별하고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나왔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중에서 이 국제적인 제재를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거를 1년 또는 6개월 정도 단축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놔야 그게 노력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얼마 걸리겠다 이렇게 진단하는 건 아무 노력이 아니죠. 당연히 핵무장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특히 특별한 분야에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조치해둬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전문가들끼리 접촉을 하고 정보 교류를 하도록 장려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과의 협력은 핵무장뿐만 아니라 북핵 대응에 필수적이죠.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면 핵무장까지라도 해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일본에 대한 감정 이것도 못 버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원수와도 협력해야 되는 게 국가안보인데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일본과 이렇게 철천지 원수로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북핵 위협 상황 하에서도 감정의 사치에 빠진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저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방약을 찾는 마음을 없애는 겁니다. 단방약은 없습니다. 어떻게 좋은 학원 하나 다녀서 인류대학 갈 수 있겠습니까?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죠. 핵무장을 위한 목소리가 클수록 핵무장은 더욱 어려진다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핵무장은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죠. 나라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북핵에 대해서는 긴밀한 한미동맹으로 미국의 핵 억제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투자해도 핵무장보다 훨씬 더 싼 거죠. 그리고 일본과의 안보협력도 최선적 한미동맹을 보완하면서 유사시 핵무장도 가능하게 하는 저는 차선의 가치를 갖는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북핵 위협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북한은 핵무장론을 포함한 국방력 강화를 통해서 그들 주도의 통일을 앞당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핵무장을 위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현재 번영과 안락한 생활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 핵무장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무장론은 무지무지 비싼, 어려운, 그리고 힘든 대안입니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치하는 어떤 것도 이것보다는 나은 대안일 겁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더욱 증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한국에게는 최선의 가장 값싼 북핵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